안녕하세요 여러분, 평화교육 강사 유은주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수원가정법원과 인천가정법원에서 화해공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평화감수성, 인권교육 등 평화교육과 관련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 또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그것에 충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이야기는요. 평화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평화로워지려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고 또 북아일랜드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평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네, 제가 맨 처음에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했는데요. 안녕이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네. 밤사이 편안히 잘 주무셨느냐 또는 그간 별거 없이 잘 지내셨느냐라는 뜻인데요. 혼란한 시기에 자고 일어나면 없어지고 그런 일이 허다하게 일어났었죠. 그러다 보니 간밤에 별거 없이 잘 지냈느냐라는 서로의 인사말이었다죠. 네, 즉 안녕은 평화의 다른 이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평화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이는 평화는 전쟁이나 분쟁이 없는 곳 또는 평안하고 화목한 것 이렇게 말들 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평화로우신가요? 반대로 어느 때 평화롭지 못한가요? 평화롭지 못하다고 느꼈다면 그때 어떻게 행동하면 좋았을까요? 네, 위와 같은 질문을 자신에게 해보면서 평화란 무엇인지 한번 성찰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림들 보시죠. 자, 맨 처음에 보는 그림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이 지체장애인이 느꼈을 심정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제가 만약에 그 지체장애인이라면 우선 한숨부터 나왔을 것 같아요. 하고 어떻게 저기로 올라갈까? 이렇게 고민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대한 북극곰이 아니라 또 말라 비틀어져가는 북극곰. 북극곰은 왜 저런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네, 자, 제가 알고 있는 북극곰은 털이 북실북실하고 거대한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북극곰이었는데요. 지금 이 사진 속에 있는 북극곰은 뼈만 앙상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자,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1951년 강원도 원주에서 미군들이 무기 소지 의심자에 대해서 막 몸수색을 하는 모습이에요. 이 사진 속의 당사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지금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시기에는 당연하게 그래도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했던 어떤 시민들, 지금의 시민과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은 합성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실제로 학교에 가서 사진을 보여주면 합성인 줄 알고 그래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막 어떤 외모나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포가 먼저 눈에 들어오나 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진은 합성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미군이 찍은 사진이에요. 6.25 전쟁 때 대포가 지나가는 길목에서 부모를 잃은 누나가 동생을 업고 가는 모습을 미군이 찍은 사진입니다. 이 어린 소녀는 왜 이런 난리통에 어린 젖먹이 동생을 업고 있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이 사진은 아주 떠들썩하게 했던 그 사진이죠. 미국에 있는 어떤 한 흑인 남성을 과잉 진압으로 사망시켰던 사건이었어요. 위조 수표 신고를 받고 충돌한 경찰은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용의자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저항하자 목을 무릎으로 한 9분간 짓눌렀다고 하죠. 이 흑인 남성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나를 죽이지 마세요. 라고 간절하게 호소하고 행인들까지 말렸대요. 그런데 이 백인 경찰은 용의자가 의식을 잃은 뒤에도 무릎을 떼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 결과 아시죠? 결국 뒤늦게 응급차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흑인 남성은 숨을 거두고 말았던 사건입니다. 제가 여러 사진을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왜 이 사진을 보여드렸을까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이들이 평화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맨 처음 보여드렸던 그 지체장애인 계단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지금 모습은 보여지지 않지만 여러분들 상상이 되시죠? 저 지체장애인이 평화로워지려면
그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네, 뼈만 남은 저 북극곰. 네, 지금 너무 슬퍼 보이죠? 지구온난화, 환경, 그리고 그것이 또 우리에게 다시 부메랑처럼 되돌아와서 우리의 삶에 위협을 주는 것들. 그렇다면, 네, 저 북극곰은 우리가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저 북극곰이 평화로워지려면 어떤 것부터 해야 될지 한번 여러분들이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지금 표정이 지금 희미하게 보이지만 저는 상상이 돼요. 뭐야 이거? 라고 하면서 상상이 되는데 저렇게 어떤 인권을 침해하는 것들이 당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그것을 지켜보는 제3자인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는 시간.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 제가 말했던 것처럼 합성이에요? 라고 물었던 저 사진 속의 누나, 지금은 가끔 제가 강의를 하면서 궁금해져요. 저분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 살아 계실까? 뭐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저 소녀가 평화로워지려면, 그리고 또 저 누나의 등에 엎여서 멋모르고 있는 저 어린 젖먹이, 저 동생이 평화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의식이 변해가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 또 생각만큼 많은 사람들이 의식이 그것에 도달하지 않고 있다는 어떤 증명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한 발 앞서서 소리내고 또 누구와 같이 손잡고 소리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제가 현재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마다 게이코라는 분이 평화란 어떤 걸까라는 어떤 시를 졌는데요. 제가 한번 시를 낭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란 배가 고프면 누구든 밥을 먹을 수 있고 친구들과 함께 공부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평화란 이런 걸 거야. 싫은 건 싫다고 또 혼자서도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 잘못을 저질렀다면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것.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아침까지 푹 잘 수 있는 것. 그리고 너와 내가 친구가 될 수 있는 것. 네, 맞습니다. 평화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부당하다고 느끼는 것은 아니야,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의 의지뿐만 아니라 평화로울 수 있는 구조와 환경을 위해 요구하고 노력해야 하는 거겠죠. 자, 다음 그 사진은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이라는 사진입니다. 자, 동족상잔의 비극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소리인데요. 우리 민족의 비극,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이 동족상잔의 비극.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바로 좀 전에 보여드렸던 사진, 이 영화가 바로 우리와 같은, 또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아픈 역사를 가진 슬픈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잠깐 아일랜드의 역사적인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북아일랜드의 분단 배경과 어떤 사회적인 갈등 양상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요. 우리는 일제시대에 한 36년을 지배당했었죠. 그런데 자연히 일본이 패전국이 되면서 우리는 독립을 하게 됐어요. 근데 영국의 경우는 달라졌어요. 영국의 경우는 영국이 패전국이 아니라 승전국이어서 식민지국이었던 아일랜드를 독립시키자니 이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고작 우리는 36년을 지배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적인 어떤 지배 되게 많이 당했고 곳곳에 아직도 일제의 잔재들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10배, 300년이라고 하면 네, 많은 시간들이 지났었겠죠. 거기에 영국인, 뭐 스코틀랜드인, 이렇게 아일랜드인 딱딱 구분지어서 살았을까요? 300년 이상 이 영국의 식민지로 살면서 아일랜드 북쪽, 지금의 북아일랜드 지역이에요. 그때 얼스터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에 자, 경작 소유권 특혜를 주었어요. 영국인과 스코틀랜드인이 이곳에 가서 딱 옛날에 깃발을 꽂으면 여기 내 땅이야 했던 어떤 그 서부 영화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런 것처럼 그들에게 특권을 주면서 거기에서 자리를 잡고 300년 이상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독립을 하게 되면서 북아일랜드 국민들은 나는 아일랜드인으로 살 테야 라는 민족주의자와
아니야, 나는 영국인으로 살테하는 어떤 서로의 갈등들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북아일랜드 국민들에게 투표로 의견을 물었어요. 영국인으로 남을지 아일랜드로 남을지요. 자, 결국 아일랜드의 북쪽 얼스터 지역, 오늘날의 북아일랜드 지역을 제외하고 결정되었어요. 여기는 여기 영국, 여기는 아일랜드 이렇게 구분이 지어지면서 영국 아일랜드 조약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는 어떤 민족주의자들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서 공화파, 그 다음에 영국의 일부로 남는다는 연합파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영국과 아일랜드 전쟁이었는데요. 3년간의 전쟁, 그러니까 1919년, 네, 우리나라하고도 많은 의미가 있는데요. 이런 3년간에 걸친 전쟁으로 아일랜드 공화국은 약 2,500여 명의 사망자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후도 계속 비극적인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1949년 북아일랜드를 제외한 아일랜드 공화국은 자유국가로 완전 독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일랜드 공화국과 국경이 그어진 북아일랜드에서는 공화주의자와 연합주의자 어떤 이런 민병대 간의 내전이 일상의 삶을 위협하는 어떤 분쟁기로 들어가게 돼요. 1968년부터 1998년 약 30년간인데요. 현재 북아일랜드 인구가 120만 명이고 1968년에서 98년 공식적으로 집계된 사망자가 3,466명이래요. 어떤 10세 미만의 어린이가 37명, 또 여성도 321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1969년 이래 2007년까지 영국군은 총 30만 명이 주둔했었고요. 또 영국군도 505명이나 사망을 했고 또 3만여 명의 어떤 군사들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가구당 10명 중에 1명꼴로 피해를 입었고요. 누가 피해자고 또 누가 가해자인지 뒤엉키는 혼란 속에서 지역사회를 피폐시켜 실업률은 거의 80%에 육박했고 또 젊은이들은 다 떠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결국 폭력의 악순환은 어디서 끊어야 하는지를 놓고 북아일랜드 사회는 깊은 고민에 빠져들게 되었죠. 피해자 가족들이 나서서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을 낳는 폭력을 종식시키자고 호소하고 또 외칩니다. 그래서 평화와 화해로 가는 어떤 지름길을 찾자고 평화동맹의 어떤 운동의 확산이 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은요. 실제 위 전쟁으로 전쟁 남편을 잃고 참혹한 현실의 한 산 증인인 여성 평화운동가 앤 칼이라는 분입니다. 그때 이분을 만나서 생생한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때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랄 것도 없이 서로 죽이고 총을 거느면서 말도 못할 상처를 가슴에 안고 살아오면서 그 아픔을 내 자식만큼은 또 미래 사회에는 주고 싶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간절함 때문에 평화교육에 뛰어들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북아일랜드 평화교육, 어떤 이 평화교육을 통해서 바라보는 우리의 미래라는 어떤 사진을 지금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이곳이 바로 코리밀라라는 곳이에요. 코리밀라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북아일랜드 분단 극복을 위해서 평화운동을 했던 어떤 상징이기도 하죠. 코리밀라가 시작한 1960년대는 전 세계적으로 어떤 새로운 비전을 향한 열망이 분출되던 시기였어요. 청년 학생 운동은 구미 지역뿐만 아니라 아시아 또 아프리카 등지에서 반전운동이나 새사회 운동의 중추를 형성했는데 그 영향력이 북아일랜드의 어떤 평화운동에도 일정하게 파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평화운동에 힘입어서 북아일랜드의 어떤 학부모들이 우리가 겪었던 비극은 이제 여기서 멈추자라는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슬픈 경험을 통해서 서로 적대시하고 피 흘리지 말고 통합학교를 세워서 반편견교육 그리고 또 전문가를 통한 또래 조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로가 조율하고 맞춰나가는 그런 평화교육을 실천하겠다고 목소리를 냈죠. 이러한 평화교육 프로그램은 위에서부터의 어떤 실행이 아니라 시민들의 의식으로 점차적으로 정책화되고 자리매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에서 또래 조정 프로그램, 또 한쪽이 치우친 편견이 아니라 양쪽 모두의 역사를 가르치고 서로 배우는 그런 상생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운동들이 계속 열어졌죠. 그래서 벨파스트의 어떤 통합학교를 저희가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그 학교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이분들의 전문가들이 학교에 가서 교육하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도 저희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잠깐 이야기를 하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면 처음이었던 이 마음 이야기, 마음 열기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를 받았는데요. 그들의 어떤 프로그램의 한 꼭지를 저희가 연수받으면서 그들은 어떤 위에서부터의 어떤 자기네들이 이렇게 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겪었던 수십 년 동안 겪었던 말 못한 사연들이 그 자손들 그리고 미래 사회에 주고 싶지 않은 그런 절박함이 어떤 평화교육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잠깐 그들의 학교, 통합학교를 방문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가 현장을 보게 되었는데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헤이즐로드 통합학교였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평화교육에 앞장서는 여러 통합학교를 방문하게 하면서 그들의 어떤 그 의식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도 좀, 이렇게 하는 것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그런 것들을 좀 성찰하는 시기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레간 칼리지 입구에서 저희가 사실은 그때 시험 기간이어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우선이더라고요. 아무리 외국에서 왔더라도 학생들의 안전, 학생들의 평화가 다 우선이어서 입구에서 그들의 이제 그 담당 선생님이 오셔서 설명만 잠깐 해주는 걸 듣고 왔었는데요. 우리나라였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캐션 마크로 잠깐 생각했던 곳이기도 해요. 네, 여기는 지금 저희가 그 컬리지 하면 우리는 대학교라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초등학교, 우리나라로 따지면 초등학교더라고요. 여기 그 컬리지에 가서 학생들의 웃는 얼굴 모습, 그리고 딱 들어가자마자 그 또래 조정자인 그 사진이 있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또래 조정자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 너희들이 힘들면 여기로 와. 내가 위로해 줄게. 그리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줄게. 그 사람이 또래 조정자라는 건 내가 판단해 주는 게 아니라 그 갈등을 겪고 있는 당사자들이 그들이 그 또래 조정자를 통해서 풀어낼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 이해되시기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판단자, 결정자, 어떤 그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 스스로 성찰하고 또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양쪽 당사자들 간에 한 명에 치우치지는 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의 친구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 친구도 당사자도 상대방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보시면 책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 선생님은 아이들이 그 수업 시간에 혹시라도 만약에 슬프거나 막 분노가 일어나거나 할 때 이곳에 와서 자기를 분노를 삭힐 수도 있고 또 선생님과 얘기하면서 같이 정서적으로 안정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딱 자리매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공간도 되게 재미나게 편안하게 이렇게 있어요. 책도 있고 장난감도 있고 그런 공간이어서 우리나라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 학생, 만약에 그렇게 고를 냈거나 막 화를 냈거나 했다면 많은 선생님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왜 저래? 라고 했을 텐데, 저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그 친구는 지금 잠깐 그래.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 잠깐 이 친구가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즐겁게 놀고 있는 그 한 장면도 봤고요. 네, 좀 전에 제가 한 아이가 속상하거나 막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치유할 수 있는 공간, 어떤 한 명의 선생님이 그 친구를 돌봐줄 수 있는 공간이라면 이곳은 자연이 선생님인 공간이에요. 내가 힘들거나 할 때 내가 이렇게 자연으로 들어와서 자연의 여러 가지 공간이 곳곳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조금만 어렸을 때 저도 이렇게 장롱 안에 들어가서 나만의 공간하고 되게 포근하게 느꼈던 공간이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그곳이 곳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혼자 잠깐 멈출 수 있는 곳,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곳이 곳곳에 있었고요. 그리고 식물, 동물 이런 것들이 곳곳에 있어서 그냥 우리 멍 때리기 하잖아요. 사실은 명상이 멍 때리기인데 그렇게 자기를 다시 되돌아볼 수 있고 그냥 그 자연, 그 숲을 도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되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저 사진 속에 있는 교장 선생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교장 선생님과 사뭇 많이 달랐어요. 편한 내추럴한 그 모습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외국에서 온 어떤 손님들인데 저희를 안내하고 방문하는데 되게 편한 이웃집 아저씨 같은 그런 어떤 느낌으로 되게 편안하게 평화교육자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편안한 인상과 외모로 저희를 안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런 공간이 있다는 그 북아일랜드 지역의 청소년들, 그것과 보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좀 생각이 났고요. 네, 또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동물들도 좀 생각이 났어요. 되게 부럽다 네, 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슬슬 정리를 하자면 코리밀라라고 하는 곳, 아까 잠깐도 선생님들에게 좀 잠깐 이곳을 살펴봐 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렸잖아요. 어떤 평화교육의 어떤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또 북아일랜드 어떤 시민들의 어떤 의식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공간. 네. 이런 공간들에서 지금 보시면 백발의 노인이 지금 뭔가 강의를 하고 계셨어요. 네, 막 강의를 그때 이제 막 영어로 해주시면서 저희한테 해주셨는데 옆에 물론 통역사가 있었지만 막 반은 알아듣고 반은 막 뭘까 막 이러면서 눈을 부릅뜨면서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 강의가 저한테 평화를 준 것이 아니라 이 백발 노인의 모습에서 저는 평화 교육을 받고 왔던 것 같아요. 7살 개구장이의 얼굴을 하고 있는 저 백발 노인의 모습은 그렇게 평화 교육을 하고 살아온 어떤 산 증인이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지금 옆에 많은 글들이 써 있고 많은 교육들이 써 있었지만 저게 어떤 감흥을 주지 않았어요. 그 맑은 눈빛, 개구장이 같은 어떤 제스처, 그것이 저한테 가슴속에 평화 교육으로 이렇게 딱 파고들면서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걸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욕심도 생겼던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한 마리의 벌새처럼 네, 제가 그 다음에 한 마리의 벌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 대리, 그 개구장이 얼굴을 하고 있었던 그 백발 노인의 모습에서 한 마리의 벌새를 제가 떠올리게 되었고 한 마리의 벌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새는 아주 작고 날개짓이 굉장히 빨라서 마치 벌과도 같은 새라고 합니다. 어느 날 숲에 큰 불이 났어요. 모든 동물들이 겁에 질려서 숲을 막 뛰쳐나왔죠. 동물들은 모두 어쩔 바를 모르고 불길은 어떤 숲의 가장자리까지 밀려왔습니다. 불길이 점점 커져만 갔죠. 그런데 이 작은 벌새는 말했어요. 난 이 불을 끄기 위해 뭔가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다른 동물들은 모두 도망치고 있는데 이 작은 벌새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난 뭔가 해야겠어 라고 말한 벌새는 가장 가까운 냇가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물 한 방울을 가져와서는 불이 난 곳에 뿌리고 그리고 다시 또 냇가로 가서 또 물 한 방울 먹고 또 가져와서 불 위에 뿌렸습니다. 그러는 동안 다른 동물들은 벌새보다 더 큰 부리와 더 큰 잎으로 더 많은 물을 가져올 수 있었는데도 그냥 지켜보기만 했어요. 어찌할 바를 모른 채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면서요. 불이 너무 컸기 때문이었어요. 그렇지만 벌새는 계속 왔다 갔다 반복했습니다. 매번 한 방울씩 물을 머금고 나르면서요. 다른 동물들은 벌새에게 말했어요.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기나 해? 불이 너무 커서 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리 와서 빨리 우리랑 같이 피해. 우리처럼 그냥 가만히 불구경이나 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벌새는 계속 숲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다른 동물들에 대해서 또 실망과 낙심에 지쳐서 벌새는 그들에게 한마디 말을 했어요. 나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있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혹시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보시는 피스 브릿지라고 하는 곳인데요. 북아일랜드에서 봤던 평화의 다리, 이 다리를 떠올리면서 저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